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장하성 주중대사를 융단 폭격하겠습니다. 장하성 대사는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의 초기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습니다. 마치 경제개혁의 상징인 것처럼 청와대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상한 정책들을 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제의 급속한 실시. 아무튼 장하성 정책실장이 재임하던 시기에 대한민국 경제에는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의 대통령인 양 행세했지만 반대로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었습니다. 숫자로 증명된 겁니다. 최악의 빈부격차가 나타난 게 문재인 정권 2년이었습니다. 그 1년 반을 장하성 정책실장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경제정책에 관한 한 장하성 실장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수현 정책실장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베이징 대사로 부임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장하성 씨를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서 주중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 착잡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져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자리로 또 가는구나.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 인사 이런 비판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자,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불공평한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하성 주중대사가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고위공직자들 중 재산이 가장 많습니다. 1등입니다. 얼마냐고요? 103억 9,887만 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대사가 103억 9,887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 중 최고의 자산가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장하성 대사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근무했던 1년 6개월 동안 재산이 무려 11억여 원이 늘어난 겁니다. 장하성 대사가 청와대에 들어갈 때 재산 신고액은 93억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04억 원입니다. 청와대 월급이 그렇게 많습니까? 연봉 1억 정도 아닐까요? 그리고 생활하려면 돈을 써야 되는데 특히 청와대 정책실장 같으면 개인 돈도 써가야 하는 그런 자리인데 재산이 이렇게 11억여 원이 늘었다고요? 왜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재주가 있길래 이 사람은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돈도 11억 원이 늘어서 104억 최고의 1등 고위공직자가 되고 자리도 영전을 하고 뭘까요 이게? 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가 밝힌 이 신분 변동에 따른 고위공직자 45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장하성 대사는 토지 2억 2,550만 원, 건물 17억 9,195만 원, 예금 83억 원, 자동차 6,668만 원, 유가증권 1,460만 원 등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예금이 무려 83억 원입니다. 엄청난 부자네요. 자, 장하성 대사는 2017년 5월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 당시 93억 1,962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서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중 그때도 최고 자산가로 주목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정책실장 퇴직 시에
재산 공개는 104억 2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한 2천만 원 정도 줄었네요. 그런데 청와대 재직 기간 동안 1년 6개월 정도입니다. 1년 반. 청와대 재직 1년 반 동안 재산이 무려 11억 원이 늘었다는 것은 정말 놀랄만한 일입니다. 무슨 재주가 있었을까요? 자, 1차적으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잠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4억 8천만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6억여만 원은 모르겠습니다.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예금 요즘 이자도 별로 이자율도 낮은데 이렇게 11억 원씩이나 늘어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장하성 대사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주택정책 등을 주관했던 사람입니다. 본인의 진정성은 제가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결과만 가지고 보면 문재인 청와대의 주택정책, 부동산 정책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은 엄청나게 재미를 봤습니다. 장하성 대사는 4억 8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1년 6개월 만의 일입니다. 불과 1년 6개월 만에 아파트 값이, 집값이 4억 8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런 강남 아파트가 오를 때 울고 있는 서민들이 전국에는 많을 겁니다. 이렇게 경제정책에 실패해서 집값이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청와대 정책 참모들, 경제 라인의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경제관료들 어떻습니까? 다들 이 사람들 집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집값도 장하성 대사보다 더 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부 다 강남에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또 좋은 곳으로 베이징 대사로 갔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신상필벌이 뚜렷해야 합니다. 경제정책이 결과적으로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가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 본인 집값만 4억 8천만 원이 오르고 재산은 1년 6개월 만에 무려 1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자영업자들 최저임금제를 급하게 하느라고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시장 가서 한번 여론을 들어보십시오. 국민들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됐는데 그 고통스럽게 만든 장본인은 이렇게 재산이 1년 6개월 만에 청와대에 있는 동안에 11억 원이 늘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더 걱정인 것은 앞으로의 경제 사정이 더 나빠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후임 김수현 정책실장은 최근에 잘렸습니다.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경제지표가 좋지 못하고 또 말 실수를 했습니다. 마이크가 켜진 줄도 모르고 방송 마이크 앞에서 사적 대화를 하다가 들켰습니다. 지금이 문재인 정권 2년차가 아니라 4년차 같아 이런 말을 해가지고 언론에 공개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교체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후임이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했던 경제정책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중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경제정의입니까? 아무튼 장하성 대사가 1년 6개월 만에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재산이 11억 늘었는데 부도덕하거나 범죄적인 방법으로 늘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만 가지고 보면 우리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 배는 불리면서 국민들 배는 고프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인사가 과연 온당한 것일까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모르겠습니다. 장하성 대사가 얼마나 개혁적인 경제학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경제 실험이라는 것은 실패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돌려막기 인사,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이런 팩트들, 정말 국민들은 좌절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본인 재산은 11억이 늘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의입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마음이 착잡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진성호 방송이 방송 개국 넉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구독자 수가 35만이 되었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덕택입니다. 아직도 혹시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이 방송이 마음에 드신다면 붉은색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